왜 꼰대학과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 꼰대 학문이다. 역사가 꼰대 학문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역사학과를 다니는 사람들 이번엔 그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계명대 역사 고고학과를 다니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바로. 2021년도에 역사학과, 역사고고학과 들어오게 된 이름 말해야 되나요 이거? 네, 역사학을 전공하는 신보 씨입니다. 제가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한 달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맞죠? 시간 어쩔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박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는 것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 마지막 그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몇 학, 1학기 지난 1학기가 이제 끝났었죠. 이제 1학기가 끝났고 이제 거의 새로 갓 들어온 신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대면 수업도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면 계속 진행했다 보니까 사실 학부생이랑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학부생들과 배우는 국가는 당연히 다르죠. 맞아요. 확실히 느끼죠. 수업 자체가 다른. 확실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랑 대학원 때랑 수업 느낌이 달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학부생 때는 뭔가 답을 정해주고 뭐 했다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제 제가 뭔가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게 확실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좀 다른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하는 과제 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과제 형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 요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건 대부분 일단 지금 당장은 논문 요약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 요약이지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넣으면서 소논문을 쓰는 형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걸 바탕으로 대학원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학원 수업하면서 가장 특이하다고 느꼈다든가 아니면 뭐 학부 때는 이거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구체적인 점 또 혹시 있을지. 학부생 때는 그냥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 학부생 때는 그냥 뭐 어떤 뭐 중국의 어떤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뭐 서술을 하라 그런 과제가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 당장은 뭐 교수님이 생태사 쪽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뭐 명청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벌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나 뭐 경과 뭐 그런 걸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제도 많이 있었고요. 학부생 때랑 교수님이 좀 요구하시는 게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사 전공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근현대사 전공을 하고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궁금해요. 왜 중국사를 하게 됐는가? 다들 다르겠지만 저 주변에 중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저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일단 고구려사로 입문을 정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사.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극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주몽이라든지 태조왕건 뭐 이런 게 그런 걸로 일단 역사에 대해 다 입문을 했는데 고구려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구려와 싸운 외세가 누구냐? 중국.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사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고구려 동천왕 시기에 뭐 광무검한테 뭐 시비 걸고 맞고 그게 삼국지식이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삼국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삼국지가 재밌네. 중국사도 괜찮은데 하고 중국사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만 해도 그냥 한국사가 좋아서 사학과에 오게 됐는데 그 중국사 자체도 좋았지. 그렇죠. 근데 학교에 와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학회 활동. 동양사를 원래 좋아하니까 동양사 학회를 딱 들어가게 됐는데 중국사가 굉장히 재밌구나. 역사의 새로운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를 좀 더 보게 됐다. 제가 근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부족했는데 1학년 때 딱 학회 주제가 마오쩌둥부터 시작해서 시진핑까지의 맞아. 정치를 다루는 그랬었지. 그런 주제여서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전공 내에 있는 게 부족해서 다른 학과의 전공까지 좀 듣게 되고 뭐 중국사. 네, 중국 학과의 중국 정치 쪽을 듣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넘어가서 대만사까지 보게 되면서 마오쩌둥의 숙적이 누구냐 장제스가 있구나 하면 또 장제스로 가고 그렇게 꼬리를 물고 가면서 동양사를 좀 더 재밌다 하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계명대학교의 사학과에 있는 그 동양사 학회 진검단이라는 학회장 하셨었죠? 네, 그렇죠. 그 하면서 뭐 학회 활동이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뭐 학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거의 결정하는 케이스예요. 학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냐? 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이나 또 발표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장래에 이제 사학과를 와서
무슨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보시께서 생각하는 징검다리의 강점. 징검다리의 강점. 계명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들어보실만 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도 이제 학교를 하지 않을 대학원생이니까. 예전에 선후배 반의 교류가 굉장히 좀 활발했습니다. 저희는 좀 꼰대 문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쵸. 뭐 다른 학교도 그건 똑같겠지만 근데 오히려 좀 제일 크게 술자리 문화도 그치. 좀 활성화가 되고 되게 유쾌한 학과였어요. 여기 진짜 유쾌한 학교였어요. 저희는 드립으로 살고 드립으로 죽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징검다리 학회랑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학회랑 이렇게 교류할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좀 생각보다 이쪽보다는 드립이 좀 약했어. 그러니까 뭐랄까 말초적인 재미는 좀 덜했지 거기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초적인 재미가 대단하다. 저희는 뭐 4학번, 5학번 차이 나도 그렇죠. 웃기기만 하면 반말해도 되고 욕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안 웃기면 이제 혼나요. 무조건 웃겨야 되고. 그렇지.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 또 그 얘기 나고 하는 말인데 그 사학과가 되게 꼰대학과라는 말 뭐랄까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왜 꼰대학과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 꼰대 학문이다. 역사가 꼰대 학문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좋아해서 온 사람이고 역사가 단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되게 생소한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전국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 등장은 하지만. 되게 지루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신라의 경우에는 너무 맞는 역사다. 일제강점기도 맞는 역사다. 그럼 일반인들이 보기 굉장히 싫은 거죠.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역사가 지루하고 그런 인식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우는 사람도 똑같이 뭐 지루하고 경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걸 보고 계속 보고 싶은데 역사는 그런 걸 좀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그렇게 좀 꺼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얘가? 네, 뭐 가려운 데를 못 긁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가려운 데만 긁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계속 긁으면 피가 나니까. 그렇죠. 비유가 굉장히 좋은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서 역사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기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저희 원래 인터뷰 이런 식으로 가요. 저는. EH카 따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미안합니다. 역사는 제가 태어난 것도 역사고 그렇지.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모든 게 다 역사라고. 이게 다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과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는 게 혹시 저런 영상 찍고 있는 게 좀 의미가 있으신가요, 지금? 인생에서 이 의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밥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모씨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막 학교에서 배우는 왜 나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뭐 의미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의미가 없으면 그럼 그 역사가 아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크게 반박할 건 없지 않나?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그 역사학과가 왜 꼰대학과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또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대학원을 오기로 마음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학교에 진학할 때 처음으로 일단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는 했었습니다. 근데 구체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렇지. 난 역사가 좋으니까 역사학자가 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짚히더라고요. 그렇죠. 뭘 먹고 사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먹고 사냐. 그래서 첫 시험을 치고 느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알던 역사랑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나 말고 이걸 더 잘하는 사람이 대학원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내가 만약 가더라도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대학원을 가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 활동, 아까도 말했지만 그쵸, 학회 활동을 학회 하면서 역사가 굉장히 재밌구나, 이게 논문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구나를 느꼈고 또 이게 영상 찍는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이분이
그쵸. 대학원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서 아, 그 그쵸. 부분에서 좀 가닥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구나 하는 이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배워 나가고 있고 또 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뭐랄까 신모 씨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또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첫 시험 쳤을 때 내가 배웠던 역사랑 다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게 솔직히 저도 그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느낌이고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는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랑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느낀 바로는